나는 어떤 성향을 갖고 태어났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남자와 여자의 사주심리학, 오늘의 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평생교육원이나 글로벌 미래지식교육원 이런 데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 주제를 풀어내긴 하되 좀 더 그걸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강의를 해야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명리학을 강의하다 보니까 그런데 명리학만 배우는 사람들이 오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것까지 접근을 해서 강의를 해야만 그 강의가 잘 진행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기호를 잘 맞춰야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우리 명리학에서 보면 천간론으로 사람을 보는 방법도 있고 십성론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천간과 지지, 간지론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론으로만 봐서 그 사람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부분만 그래요. 그런데 서양 이론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MBTI라고 들어보셨지요? 굉장히 유명한 MBTI라는 그런 성격 분석 이론 이런 것들도 아주 잘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질문지, 설문지들을 이렇게 주고 1번 나의 성격은 이러이러하다. 오케이 5점. 나의 성격은 이러이러하더라. 오케이 3점.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했더니 나는 ISTJ형이더라. 아니면 나는 지도자형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IS, IN, EN 이런 식으로 ES 이렇게 크게 보았을 때는 4가지로 나누고 그걸 또 세분화하면 16가지 성향이 나옵니다. MBTI는 이렇게 16가지 성향으로 분석해줘요. 그리고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는 9가지로 나눠줍니다. 그것도 크게 보았을 때는 3가지. 몸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머리 중심이냐, 가슴 중심이냐. 그러니까 본능이냐, 감정이냐, 이성이냐 이렇게 나눠져요. 크게 보았을 땐 3가지를 다시 분파하니까 9가지가 되더라. 4가지로 보았을 때 16가지로 4, 4, 16이 나오는 거고 애니어그램은 3, 3은 9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동양에서도 이렇게 사상의학으로 나눠서 보는데 이것은 윤조의 사상의학, 이거 꼭 한번 봐주십시오. 음과 양이 하나의 태극에서 분파되어서 그렇게 큰 양과 큰 큰 양과 큰 그렇게 큰 양과 작은 양, 큰 음과 작은 음으로 나누더라. 그걸 또 8개로 나누고 다시 했더니 주역에 64개가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64개까지. 88에 6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개에서 8개로 8개에서 88에 64까지. 좀 더 동양 철학은 굉장히 세분화된다는 걸 딱 느끼실 수 있죠. 자, 여기서 또 볼게요. 그러면 양과 음의 묘미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전통 태극기를 한번 보면요. 음과 양, 요걸 양으로 보았고 요걸 음으로 보았는데 지금 현대인의 태극기처럼 이렇게 양과 음이 딱 크게 분리되지 않았어요. 휘감고 돕니다. 이렇게 회룡고조라고 회룡한다라고 하죠. 이렇게 휘감고 도는, 이래서 양과 음에 딱 보았을 때 어느 게 양이 강해요? 어느 게 음이 강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시기에는 음이 강하고 요런 시기엔 양이 강하고 딱 나오지만 알고 보면 이거는 양과 음이 함께 휘감고 도는 그런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태극기예요. 좀 더 조화로웠던 시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극기가 딱 생기고 난 이후부터 분열의 현상이 나타나죠. 양과 음의 묘미입니다. 북한 쪽을 빨간색으로 남한 쪽을 파란색으로 나타내는 이 현상.
수화 기제를 이루지 못하고 화수 미제를 이루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라면 윤조의 태극기?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또 자세히 나옵니다. 이거는 그걸 오늘은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빨리 넘어가 드릴게요. 자, 음양의 조화의 법칙. 하늘천 따지 날일달월 이런 거 모두 다 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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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주밤야 이렇게 되겠죠. 명암, 밝을명, 어두울음 이렇게 되겠죠. 남녀, 한냉, 내외, 부모 참 신기하게도 아버지는 양, 어머니는 음이었다면 부자 사이에서도 아버지는 양, 아들은 음입니다. 그러면 둘 다 남자인데요. 그래도 남과 여에서도처럼 또 만약 여자끼리 있다면요. 여자끼리 있다면 요게 약간 힘이 강한 여자가 양이 되고 힘이 약한 여자가 음이 되겠죠. 그걸 무엇으로 분리하느냐. 그게 바로 십성론 또는 천간론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집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집의 중심은 우리 집이지만 집 외부는 바깥이란 말입니다. 근데 집 안에서는 안방이 있고 또 거실이 있잖아요. 이것도 내외로 나눌 수 있고 이것 또한 음양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정부의 상징도 우리 이제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태극 모양으로, 삼태극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남한을 좀 더 강조한 이런 삼태극으로 바뀌어 있어요. 옛날 정부의 사진과는 좀 다르죠. 옛날 삼태극과는 좀 변화가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이렇게 삼태극을 이렇게 치용했다는 것은 그 또한 아주 중요한 이치가 있을 거예요. 그거 알고 있으신가요? 우주의 이치가 바뀌어가고 있다. 지금 음의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 양의 시대가 가고 음의 시대가 왔는데 2013년 그 후천시대가 시작되었다.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2013년 또는 2014년 갑오년을 기점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후천시대가 변혁의 시대를 맞아서 음의 시대가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 정부도 음의 시대가 이렇게 막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 시대보다 음의 시대가 그런데 이렇게 하얀 중심을 새롭게 태극기의 그 순백의 사상, 우리 백의 민족 이런 걸 강조했던 것이겠죠. 자, 제가 이제 천간론을 통해서 그 음양의 이론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우리는 십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정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의 얼굴을 보면 딱 갑목이구나. 저 사람은 신금이구나. 이런 경우는 뭐 정말 백발백중이겠죠. 얼굴형이 갑목처럼 이렇게 네모난 얼굴을 가진 남자라면 갑목의 특성이 강할 거고 이렇게 예쁘장하게 계란형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금일주일 거예요. 이렇게 딱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처럼 성향이 확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갑목은 양, 을목은 병화는 양, 정화는 무토는 양, 기토는 경금은 양, 신금은 임수는 양, 계수는 이렇게 음양에 따라서 그렇게 짝을 이루면서 얘가 목, 얘가 화, 얘가 토, 얘가 금, 얘가 수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의 성정과 음의 성정은 성정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같은 목이지만 성정이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같은 화지만 화의 기운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되게 중요해요. 조금 전에 갑은 양, 을은 음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큰 틀로 보았을 때는
여기를 기점으로 나누게 됩니다. 다시 그래서 중앙토라고 하는 중앙 5와 10이라고 하는 그 50토를 중심으로 갑을병정 이 목과 화의 기운은 성장의 기운을 나타내는 양으로 보았고요. 자, 경금과 신금, 금과 아이고 안 써진다. 그죠? 수는 이렇게 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남자와 여자 대비해서 볼게요. 남자 간목이라면 굉장히 의지력도 있고 전투적이고 쭉쭉 뻗어나가는 기운 굉장히 좋습니다. 남자 병화라면 잘난 체의 대마왕, 그죠? 자기가 태양인 줄 알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뭐 그나마 이제 남자의 경금도 단호하고 아주 의지력 강하고 좋습니다. 남자 임수라면 속도 깊고 포괄적이고 아주 또 좋습니다. 그런데 남자 중에서 간목이나 병화가 더 힘이 외향적일까요? 경금과 임수가 더 외향적일까요? 같은 남자라면 그죠? 바로 이것입니다. 갑과 병화를 가진 남자가 좀 더 저돌적이고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확장적이고 그렇습니다. 경금과 임수를 가진 남자라면 좀 더 수렴적이고 좀 더 받아들이는 기질과 좀 더 냉철하고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같은 남자로 태어났다면 경금과 신금 이런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이성적이니까 좀 더 이과, 성향으로 보면 이과적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전문적인 지식, 의사들이 많이 가진 그런 성향들. 간목과 병화는 성질이 되게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성적이죠. 너무 지나치게 자기 감성에 호소하는 경우도 많고 급변하는 성향이 되게 많아요. 아침엔 좋았다가 좀 밤에는 병화 기질 같은 경우는 해지면 좀 센치해지고 그런 성향을 저는 직접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이러면 문과적인 그런 성향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좀만 지우고 갈게요. 지웠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런데 궁합에서 한번 볼까요? 간목과 병화의 남자가 기질이 아주 강해요. 그나마 경금과 신금의 여자를 만나면 그래도 좀 낫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도 좀 난데 왜냐면 같은 모든 양의 기질과 얘네들 모두 다 양의 기질이잖아요. 양양과 만나면 아주 극단적인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난 양과 더 심각한 양이 있어요. 이 정도는 그래도 조화로울 수 있어요. 이게 극단의 태양이 되고 얘가 극단의 소양이 되니까 조금 달라지겠죠. 근데 간목의 남자와 병화의 남자는 한 번 불 붙었다면 완전 끝장 토론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극단성이 너무 심해져서 이 사람들의 궁합은 정말 제가 본 사람들로서는 정말 많이 헤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남자인데 이번에는 거꾸로 을목이에요. 을목은 바람둥이의 가장 큰 표상이라고 제가 언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을목이에요. 남자의 경우. 근데 간목보다는 좀 줏대가 없어요. 을목 같은 경우는 요리 붙었다가 조리 붙었다가 너도 좋다 나도 좋다. 아무래도 황희정승 같은 사람들이 요거거나 기토일간이거나 무토일간이거나 요런 정도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극단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그래 너가 좋다고 하면 내가 여기로 한번 가볼까? 그래 나도 여기로 한번 가볼까? 이런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정화일간의 남자의 경우에도 병화보다는 조금 덜 나대십니다. 나댄다는 표현 좀 이해하시죠? 병화는 어디 가서든지 자기가 막 대장이 되고 싶어 해요. 어떤 협회에 가서도 막 자기가 1등이 되고 싶어 하고 일단 튀고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병화일간이
오행이 잘 갖춰지지 않았으면 회장을 하더라도 거기 가서 맨날 깨지고 다 모임 다 깨먹는 그런 역할을 볼 수 있어요. 왜? 나만 잘났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병화일간이 중심에 뭐 약간의 경금을 가지고 있다던가 임수를 가지고 있어서 수국화를 해줄 수 있는, 조절해 줄 수 있는 능력. 그죠? 그러면 화생토까지 가지고 있어서 자기를 발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 가지고 있으면 오행을 다 갖춰 있어야죠. 그죠? 을목정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되면 좋을까? 약간 불쏘시개가 딱 돼주고 누군가 서버가 돼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목화토금수로 다 성향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정화의 남자라면 이 병화보다는 조금 더 어떻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조금 더 남을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달빛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은은합니다. 좀 더. 정화의 남자는 병화의 남자보다 그리고 생긴 것도 좀 더 잘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좀 더 계란형이에요. 이렇게 신금이나 정화 제일 예쁘겠죠. 그런 남자들 볼 수 있고 여자도 같은 작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에서 보면 정화의 연예인은요. 좀 더 적극적입니다. 신금의 연예인은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예쁘면서 새침합니다. 여자들도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여자 연예인이든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크게 보았을 땐 이게 음이잖아요. 음의 역할을 가진 양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음과 음끼리 한번 만나볼까요? 남자 개수와 여자 개수가 만났다. 어떨까요? 극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남자들은 부부싸움 한번 하면 남자 여자 마찬가지겠죠. 부부싸움 한번 하면 한 달 가는 그런 부부들 보신 적 있죠. 등 돌리고 한 1년 12달 사는 부부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극단적이게 됩니다. 남자 여자 같은 경우 그래요. 이런 경우도 한번 보실 수 있고, 또 그런 경우엔 개수일간의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많은 수생목 해줄, 자기가 수생목 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든지, 그죠? 자기를 깨버리는 남자보단 그게 좀 더 낫겠다, 그죠? 특히 간목이나 이런 경우는 수의 기운이 절실히 필요하니까 그렇게 서로 상생하는, 그러면서 그런 관계를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매력적이에요. 무토의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다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있고, 무토 같은 경우는 장수의 기운 같은 걸 보여줍니다. 남자 같은 경우 그래요. 또 여자애 같은 경우 장수의 기운을 보여주면 이게 또한 문제가 있죠. 무토 여자가 딱 나타났을 때 이분이 아들로 태어났으면 아주 큰 역할을 했겠구나 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 여자분은 그 집안에서도 사실은 장년인데 꼭 장남 같은 역할, 그런 걸 반드시 하게 됩니다. 무토의 성정이 또 그래요. 기토 같은 경우는 좀 더 또 매력적입니다. 좀 더 조화로워서 이 곡식 저 곡식 다 키워내줄 수 있는 그런 조화로움을 갖는데, 그게 만약에 파격을 이룬다. 그럼 그 또한 어렵겠죠. 완전 꽁꽁 언 땅에 있다던가 완전 불바다 땅에 있다던가 이러면 그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좀 더 각자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이 천간론을 전체를 한번 훑어볼게요. 이 심리학으로만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런 책 옛날에 있었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송에서 온 여자. 이 저자는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저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저는 읽었는데 이 화성에서 온 남자, 이 불바다에서 온 그런 금성에서 온 여자, 이게 바로 양과 음의 그걸 동양에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서양에서도 양과 음의 이론을, 그 이치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양의 심리를 한번 볼게요. 양이라는 건 우리 전통적인 명리과학에서 보면 일단 아침을 의미합니다. 아침, 밝음, 태양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질이 어떨까요? 생기가 넘치겠죠. 양의 심리는 그래요. 남자의 전통 심리를 발산의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발산. 그래서 어디서든지 자기를 표출하고 싶어 하는 거죠. 발산하고 표출하고 내보이고 한번 일단은 들이대고 이런 어려운 말 전문 용어입니다. 들이대고 이런 경향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기운이 뻗쳐서 그 여자를 만나면 한 번쯤은 일단 자기를 과시해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태양이 훤히 비추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여자는 되게 수렴적이에요. 또 방어적이고요. 그죠? 그게 타고난 성정에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아무리 경금의 기운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확 발산하고 그러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 호텔에 가면 이렇게 요리사 하시는 분 있잖아요. 주방장 하신다던가 굉장히 훌륭한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유명한 여자분이 눈에 안 띄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분들이 그 조리사, 요리사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해요. 요리를 하는 일에마저도. 그거 참 아이러니컬한 일인데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양의 심리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양의 심리에서는 모든 행동이나 말투가 굉장히 저돌적이에요. 드러나요. 적극적이고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이런 현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명분을 중요시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여자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건 아까 말했던 그 사상의학에서 말했던 큰 양과 큰 음이 있고 소양과 작은 음이 있던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죠. 남자인데도 그 게이 같은 경우는 여자 같은 경우도 있고 등등 다양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극단적인 남자의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는 이렇게 체면이 중시되고 명분이 중시되고 명예를 쫓고 돈을 벌어도 일단 일확천금을 크게 벌고 이런 현상을 갖게 됩니다. 여자보단 좀 더 대범한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경우는. 근데 사주에 신강하다, 신약하다가 있거든요. 물론 남자도 신강할 경우가 있고 여자도 신강할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남자 신강 사주들은 좀 더 극단적으로 양의 기운이 강한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게 극강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너무 극강해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을 만큼 자기 표출 능력이 강한 경우가 많아요. 양의 심리를 그렇게 보면 되고요. 남에게 지기도 싫어하고 여러분들 제가 남자 심리를 다 알지 못하잖아요. 이런 연구가 저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남자의 심리 내가 본 남자들은 이렇더라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걸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음의 심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은 밤을 의미합니다. 밤.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둡고 근데 밤이 되지만 요즘에 현대인들은 어떤가? 옛날에 밤에는 불 8시만 되면 깜깜해져서 도깨비 나온다, 반딧불 켜놓고 공부했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고 현대 시대는 불야성을 이룹니다. 그죠? 그런 밤에 그 기운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밤은 기질상 아무리 밝은 그 네온 사인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집안의 등불을 밝혔다 하더라도 일과가 조용하고 심리가 조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 전화로 상담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밤에 전화 상담 굉장히 유효하더라고요. 밤의 특징이 사색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미리 계획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실용적인 기획이 모두 다 많이 밤에
나오는 거 보면 밤도 현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특히 밤에는 눈을 감는 시간이 많잖아요. 꿈을 꾸는 시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4차원적인, 뭐 3차원에 그치지 않아요. 더 4차원적인 세상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프로이드의 꿈의 심리학에 의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여자의 심리는, 자, 음을 여자로 상징하고 봐요. 자평명리에서는 여자로 놓고 보았을 때는요, 얼마나 남자들보다는 복잡 다사다난하겠어요. 그죠? 복잡 미묘하겠어요. 양인 남자에 비해서 좀 더 세심하고요. 좀 더 꼼꼼하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남자가 명예나 체면을 더 중요시한다면 여자들은 좀 더 감성적이고 좀 더 감각적인 식스센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도저히 여자 심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여자들은 그 남자 심리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남자는 하나만 본다고 합니다. 실리적인 거. 그래서 돈을 크게 벌기도 하나 봐요. 여자들도 물론 큰 사업가들도 있지만 그렇게 여자 혼자서 하는 경우도 없고, 제가 여자 연예인들을 많이 봤거든요. 여자 연예인 혼자서 잘 가서 뜨는 경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때는 남자 연예인이 그렇게 명예를 중시하고 체면을 중시하고 실리적인 그 가치를 가진 남자 연예인이 이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번다고 얘기하면 표현이 잘못됐나? 이렇게 그렇게 돈을 버는 일을 하는데 이 여자는 꽃과 같은 존재가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가정에서도 남자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보면 돈을 벌어오면 여자가 이렇게 가정살림을 잘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 밤의 불야성을 이루듯이 여자의 힘이 막강해지다 보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태극무늬 얘기 드렸죠. 이 태극무늬도 보면 남자와 여자가 절대로, 자, 이렇게 휘감고 도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태극무늬를 보면 아실 수 있어요. 누가 강하고 누가 나쁘고 누가 좋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서로가 공존하는 이런 상황에서 음의 성질이 때로는 강해지고 때로는 양의 성질이 강해지는 그런 심리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천문지리연구원의 책을 집필하고 있고 남자와 여자 심리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쓰고 싶은데 제 머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여러분 남자 여 받고 여자 여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여자인데 이런 심리를 갖더라. 내가 만난 여자는 이런 심리를 표출하더라. 꼭 댓글 써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 책을 집필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에게 접목시켜 보십시오. 아, 내 짝꿍이, 내가 간목인데 그 여자가 병화이더라. 와, 양과 양, 우리가 이렇게 해서 힘들었구나. 이 여자도 절대 안 지려고 하고 나도 절대 안 지려고 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또 어떤 남자와, 자, 신금의 남자와 개수의 여자가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 왜 이렇게 막 소심해, 내성적이야. 그런데 그 남자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죠? 까칠하기가 왜 이렇게 끝장토론자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내 짝꿍의 그 습성을 한번 꼭 보시고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 사주가 절대로 안 보여요. 아시죠? 설마 이걸로 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니까 전체 사주는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에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를 찾아가고 함께 미래를 열어가고 함께 운명학을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